해서 잘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네이보다 더 센 음식도 씹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플란트를 하고 바로 보철물을 올리는 경우는 이제 아주 간혹 앞니 쪽에 있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한 경우라도 바로 힘을 받게 되면 임플란트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임플란트는 힘을 받으려면 단단하게 뼈가 굳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최소 2달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전까지는 임플란트를 자꾸 건드리는 게 임플란트가 뼈가 굳는데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건드리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게 건드리는 거겠죠. 아니면 이렇게 괜찮은가 하고 이렇게 손이나 혀로 밀어보는 것도 물론 안 좋은 동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임플란트를 막 건드리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2달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을 떠서 이제 치아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바로 막 먹으면 괜찮은가요? 하고 하실 수 있는데, 환자분들에게 이를 껴드리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그때마다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래 이를 했는데 임플란트는 괜찮은데 위에 이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임플란트는 아래에다 있는데 밑니가 아파요 라고 얘기해요. 혹은 위에 하신 분들은 위에 임플란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랫니가 아파요, 이가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높이를 아무리 잘 맞춰드려도 환자분이 이를 발치하고 계시는 동안, 발치하고 두어 달, 또 수술하고 두어 달에서 4, 5개월 이상 한쪽 부분에 식사를 안 하고 계셨다면 맞닿는 치아도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었던 거죠. 네.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 그 치아가 좀 놀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뼈가 부러져서 이제 다시 다 수술하고 붙이고 뼈는 잘 붙었는데 2달 동안 휠체어를 타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죠. 휠체어에서 딱 일어서는 순간 막 달리기 해서 뛸 수 있나요? 못 뛰겠죠. 네. 똑같아요. 치아도. 나 오늘 임플란트 꼈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갈비를 막 뜯을 거야.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안 돼요. 처음에는. 네. 그쪽으로 씹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턱과 근육도 그 동작에 전혀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반대편 치아도 많이 놀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 막 두드려 맞는 것처럼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1, 2주 지나면 그 증상들이 대부분 많이 가라앉아서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단단한 식사를 막 해보는 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원래 씹던 부분으로 좀 씹으면서 임플란트 한 곳은 천천히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식사부터 오늘 괜찮았으면 내일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오늘 예를 들어 10% 사용했으면 내일은 20%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적응할 시기를 주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단단한 걸 막 씹으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임플란트를 해서 잘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네이보다 더 센 음식도 씹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치아는 사실 굉장히 단단한 걸 씹었을 때 밥 먹다가 돌 씹으면 되게 아프고 놀래잖아요. 그죠? 예, 아프고 놀래는 감각을 느껴요, 우리 치아는.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단단하고 막 이런 걸 막 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보철물이 깨질 수도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뼈랑 잘 붙었던 그 임플란트 기둥도 너무 과한 힘을 가하면 망가져 버려요. 심지어 심어놨던 그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쪼개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과한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내 치아와 비슷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만 내 치아보다 더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좀 사용을 하셔야 되고, 관리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그래야지만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임플란트를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거 다 임플란트 쐬고 도자기고 하니까 충치 생길 일 없네. 난 이제 앞으로 양치질 안 해도 되겠다. 예전만큼 뭐 충치 생길 게 없으니까 더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플란트에 충치는 안 생겨요. 하지만 잇몸병에 있어서는 내 치아보다 더 약해요. 왜냐하면 내 치아는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내 치아를 좀 더 꽉 잡아줘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 잡아줌이 약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쇠기 때문에 내 잇몸이 그렇게 밀착감이 강하지 못해서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도 더 잘 끼고요. 잇몸 주변의 밀착감도 내 치아보다 약해요. 그래서 잇몸병이 훨씬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를 닦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잇몸을 닦는 데 집중해서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구석구석 해주셔야 되고, 치과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랑 스케일링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임플란트는 보시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 보통 2개, 3개씩 혹은 이제 더 많은 개수도 묶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치아들은 원래 하나씩 있기 때문에 치실도 잘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양치질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임플란트는 묶어져 있다 보니까 사이가 닦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조적으로 치간 칫솔도 좀 더 쓰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집에서 사용하는 워터픽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를 좀 받으셔야 힘들게 하신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쓰실 수가 있으세요.